자, 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아까 시산표에 관련된 건데, 그게 뭐냐면 122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가 있어요. 숫자가 안 나오고 말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시산표 작성에 있어서 대차가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게 무엇이냐? 예. 자, 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 동일 거래의 붕괴가 이중으로 정해 두 번 했죠. 그럼 오류는 오류인데 얘는 대차는 맞는 거죠. C3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얘는 일치한다. 대차는 일치한다. 동그라미 2번. 합산을 잘못하면 대차가 불일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계정에 전기를 빠뜨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빼먹었다. 그럼 당연히 대차가 안 맞겠죠. 상품 계정 차변할 거를 대변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변에 해야 되는 걸 이걸 대변했으면 대변할 건 대변에 잘했으니까 대차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산표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 132페이지를 보시면 22번 문제가 있어요. 그 별표 치시고 132페이지 보시면 22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22번. 자,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요한데요. 수정전 수익과 비용 차이, 그게 이익이죠. 수정전 이익이 얼마냐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 붕괴 사항을 반영한 후에 이익이 얼마냐? 네모박스가 있죠. 소모품. 그러니까 걔는 소모품 계정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정 마감을 배웠으니까 소모품 뭐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여기가 기초, 기말. 얘가 증가, 감소. 소모품 왜 증가해요? 구입을 하니까 증가할 거고요. 왜 감소하냐? 사용하게 되면 없어지고요. 사용될 때 이름이 뭐예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왜 아까 소모품 계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겠어요. 기초 소모품은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소모품은 500원이고 기말의 소모품이 200이 있는 걸로 봐서 얼마를 쓴 거예요? 400만큼 소모품을 쓴 거죠. 그때 붕괴가 뭐냐면 붕괴가 이거예요. 차변의 소모품비 400 대변에 소모품 400이죠. 이 붕괴를 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400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은 400이 줄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해답을 보세요. 해답을 보시면 소모품 사용액 400을 빼는데 거기에 붕괴가 오타 났습니다. 차변에 소모품이 400이고 대변에 B자를 빼세요. 대변에 소모품 400이에요. 요 붕괴, 요 부분. 그렇죠? 대변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거 하나 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132페이지 점. 단기에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붕괴를 넣어야 돼요. 그 붕괴가 뭐냐? 차변에 이자 비용 250. 대변에 미지급 이자 250이죠. 요거 250. 예, 250 됐습니다. 그럼 250 비용 발생했으니까 이익이 줄겠죠. 그래서 오른쪽 해답처럼 올바른 이익은 얼마가 돼요? 350 됩니다. 요거는 이미 잘 나와요. 이미 여러 번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수정전 이익이 얼마인데 수정사항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올바른 이익을 산출하는 겁니다. 요건 잘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134페이지. 자,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 역시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내공을 쌓기 위해서 지금 주관식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 문제.
자, 1번을 볼게요. 수정전 시산표를 봤더니만 합계가 안 맞네요. 그죠? 합계가 안 맞, 대체가 안 맞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변에는 위에 수정전 시산표를 보세요. 자산, 그러니까 현금, 매출채권, 선금이 다 좋은데 자본금은 있으면 안 되죠. 걔는 대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광펜 칠해보세요. 자본금 10만 원 있고요. 또 대변을 봤더니만 미지급금, 차입금, 이기금 좋고 용역성이 좋은데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으로 가야죠. 소모품비 그거 색칠해보세요. 33,750원.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소모품비는 어디로 가야 돼? 차변에. 자본금은 대변에 갔더니만 대차가 맞더라. 그죠? 뭐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2번 수정분계입니다. 자, 수정분계 한번 해보세요. 2번 수정분계.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관식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원래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주관식을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객관식이고 2차에 있지 않고 1차에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힘을 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적점 점수가 한 70점 정도 맞으면 돼요. 70점 정도. 회계는 70점 정도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해봐야 별 의미도 없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동그라미 1번. 12월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미수이자라는 말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2월 31일 소모품 계정 잔액은 15,000원인데 장부상 15,000원인데 실제는 9,000원이라는 얘기는 6천만큼을 더 쓴 거 아니에요. 차변의 소모품비 6천, 대변의 소모품 6천, 이 분계를 집어넣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조금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되게 소모품 계정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근데 실제 남아있는 거는 9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9천. 그럼 6천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 분계를 넣었어요. 그 분계를 넣으면 6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 써야 돼요? 차기 2월 9천. 다음 연도는 9천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분계. 요거에 대한 분계가 뭐냐? 그게 동그라미 2번 분계예요. 차변의 소모품 및 대변의 소모품. 자, 3번 별표 치 3번. 동그라미 3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2월 31일 보험료 계정 잔액은 43,000이죠. 12월 31일 보험료 계정 잔액은 43,000입니다. 기간 미경과분은 21,0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기간이 미경과된 건 자산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 21,000원이니까 우리 해답을 보세요. 차변의 선급보험료 21,000원, 보험료 21,000원이죠. 이렇게. 그러면 걔를 장부에 반영을 한번 해보죠. 자, 얘는 뭐냐면 보험료가입니다. 보험료. 비용인데 이게 43,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가 되면 21,000원만큼이 자산이 되는 얘기는 22,000원만큼이 비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수정분계로다가 21,000원만큼 보험료를 취소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급보험료 잡아라. 우리 해답에 있는 것처럼 선급보험료 21,000원, 보험료 21,000원 하면 이게 선급보험료로 간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얼마예요? 43,000에서 22,000을 뺐으니까 얼마만 남아요? 22,000원. 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집합손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22,000을 써야지 43,000이 딱 맞아떨어지죠? 집합손이 차변에 여기 22,000 적힌단 말이에요. 잘 못해도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알면 좋단 말이에요. 알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43,000원 처리했다. 21,000원만큼 기간이 경과 안 됐으니까 걔는 자산 처리가 돼야 된다. 걔는 자산 처리가 돼야 된다. 자산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급보험료 21,000원, 보험료 21,000원이죠. 자산 처리하라. 자산 처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수정분계. 그러면 보험료 계정은 어떻게 돼요? 43,000원에서 21,000원. 이게 수정분계의 노란색이. 그러면 잔액이 있잖아요. 22,000만큼 차변 잔액이.
그러니까 집합손익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오늘 배운 걸 하자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멈추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산은 43,000. 아니죠. 자산은 21,000원. 비용은 22,000원이다.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3번을 바꿔보죠. 선급보험료 계정은 43,000원인데 기간 미경과분은 21,000원이에요. 그러면 수정분기 어떻게 돼야 돼요? 차변의 보험료 22,000, 대변의 선급보험료 22,000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선급보험료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 처리한 게 선급보험료. 그런데 남아있는 게 21,000원인 걸로 봐서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선급보험료가 22,000원이 없어지면서 얘를 보험료 처리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최초 분계가 선급보험료로 됐냐 보험료로 됐냐에 따라서 수정분계가 다 달라지겠죠. 수정분계가 다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죠. 자산이 9,600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간 미경과분 걔가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5,000원 돼야 되니까 얼마를 쓴 거예요? 얼마가 경과된 거예요? 4,600이 경과됐죠. 그래서 해답을 보세요. 차변의 임차료 4,600 대변의 선급 임차료 4,600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에 감가사피죠. 차변의 감가사피 대변의 차량 운반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연 12%예요. 월 얼마예요? 1%. 100만 원 1%하면 만 원. 3개월 치면 3만 원이죠. 6번인 건 차변의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의 미지급이자 3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7번입니다. 선수임대는 부채죠. 33,000원. 기간이 미경과된 게 여전히 부채로 있는 거죠. 23,000원. 얼마가 경과됐어요? 만 원이. 선수임대를 취소하면서 임대료 잡는 거죠.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그리고 의무가 없어진 거죠. 왜? 만 원어치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급여를 지급했으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매출채권에서 매출채권을 없애야죠. 그 차변의 급여를 써야죠. 그렇게 수정문계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정문계를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기간이 경과된 건지 미경과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보냐. 138페이지 4번이 4번. 그 별표 치세요. 138페이지 4번. 이게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거의 종합 문제.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138페이지 4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수정전 시산표가 있고요. 1, 2, 3, 4, 5, 6 수정 분계가 있죠? 그럼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수정전 시산표에다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오른쪽 해답 보세요. 139페이지 2번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죠? 역시 이것도 여러 개의 이제 형광펜 색깔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8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단기분의 급여 3천인데 지급하지 않았죠? 오른쪽 수정 분계가 뭐냐? 제일 위에 봐보세요. 급여 3천, 미지급여 3천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38페이지 가보세요. 수정전 시산표에 급여가 6,400이 있잖아요. 이게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여기 급여가 얼마가 있냐? 급여가 6,400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수정 분계를 집어넣었으면 이게 수정 후 시산표란 말이에요. 급여는 얼마? 6,400, 3,000을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급여가 9,40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미지급 급여죠. 이게 3,000이죠. 그러니까 형광펜을 칠해야 돼요. 뭘 칠하냐? 139페이지 보시면은 급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 수정 후 시산표에 9,400이고 오른쪽에 미지급여 3,000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수정 분계가 있잖아요. 급여, 미지급 급여. 그걸 색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에 급여를 색칠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급여, 여기 색칠하고 같은 색깔로, 그죠? 노란색으로, 수정 분계 노란색으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돼 있죠. 움직임을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용역을 8,000에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분계를 안 했어요. 왜 분계를 안 했겠어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분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발생주니까 돈을 안 받아서 분계를 넣으란 말이에요. 어떤 분계를 넣어야 돼요? 오른쪽. 차번에 매출 채권 8,000, 용역 수익 8,000이죠? 매출 채권 8,000, 용역 수익 8,000.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에 138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칸에 매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가 돼 있냐? 그랬더니 14,300이네. 이게 14,300으로 매출 채권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정 분기가 제일 위에 매출 채권 8,000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8,000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채권이 22,3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봤더니 채권 22,30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 수익. 수익이 얼마냐면 17,800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17,800이고 우리가 분계 용역 수익 8,000에서 8,000을 더하면 이 수익은 얼마가 돼요? 25,800이 돼야 돼요. 근데 띡 봤더니만 수정 후 시산표에 봤더니 23,100이네. 안 맞습니다. 뭔가 수정사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수정사항을 먼저 해보죠. 그게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왼쪽에 수정 분계 4번. 자, 용역 수익에는 X년 1월에 제공될 용역 수익 금액 2,700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 4번 분계를 봐보세요. 용역 수익을 취소하면서 내년도 거니까 걔는 뭐라 써야 돼요? 선수 수익. 내년도 거니까 걔는 선수 수익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용역 수익을 빼야죠. 여기 2,700을. 그래서 좀 써놓으세요. 우리 해답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39페이지 수정 후 시산표 용역 수익이 23,100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23,100인데 거기다 좀 써놓은 23,100은 원래 수익 17,800에다가 8,000을 더한 다음에 2,700을 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3,100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모품 재고는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모품 계정이 4,900이에요. 여기 소모품 계정이 4,900이다. 근데 얘가 2,000만 있어야 되니까 2,900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13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거기 보시면 용역 수익이 얼마? 3번. 소모품비가 2,900. 소모품이 2,900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부터 수정 후 시한표에는 소모품이 2,000으로 되고요. 소모품비가 얼마? 2,900이 표시가 돼야지. 종합적인 사고예요. 그죠? 수정 전 시산표 이렇게 되는데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되죠.
수정후 시장편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이자 비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른쪽 보세요. 차변에 이자 비용 1100, 대변에 미지급 이자 1100이죠? 그런 분계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안 쓰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분계가 막 자유스럽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분계를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럼 개를 집어넣으면 뭐냐 여기 보세요. 없던 거예요. 근데 이자 비용이 생겼죠. 오른쪽 1100. 그 다음에 오른쪽 미지급 이자가 1100 생겼죠. 이게 발생이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이자 비용이 1100.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1100이 된다. 그죠? 1100.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당기분 감가사표는 2300이죠. 얘는 비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품이 23000이 적혀 있어요. 근데 차변에 감가사비 대변에 비품이란 계정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보세요. 감가사비가 얼마예요? 2300.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비품은 얼마가 돼요? 23,000, 2,300 빼니까 거기 보세요. 비품은 27,000이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39페이지 가보세요. 가운데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졌죠. 그럼 거기다 좀 표시해 보죠. 자산이 어디까지죠? 현금서부터 비품까지 묶어보시고. 그 밑에가 급여서부터 감가사비가 비용. 오른쪽 부채가 미지급금서부터 선수수익까지. 그리고 자본금 이익이염이 있고요. 그 밑에가 수익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 분계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을 갖다 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BS. 그럼 밑에 IS 있죠? 수익과 비용을 갖다 썼죠? 그럼 단기순이익이 3,500이니까 그 3,500을 재무상태표 이익이염 봐보세요. 이익이염이 16,000인데 왜 16,000이냐? 기초 이익이염이 12,500이다가 거기다가 올해 단계에서 3,500을 더하면 이익이염이 증가하죠?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139 보시면 마감 분계를 한다면 모든 수익은 뭐예요? 집합손익계정 대변에.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계정 차변이죠? 그럼 집합손익계정 자체가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분계 제일 마지막 보시면 집합손익 3,500을 이익이염으로 보내죠? 우리 오늘 배운 거예요. 오늘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집합손익 계정 이거는 원치 않아요. 뭐만 알면 되냐? 140페이지 보세요. 수정후 시산표까지 만든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걔가 뭐예요? BS. 아래에 있는 수익비용이 뭐예요? 그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걔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익이염으로 가야 된다. 이익이염, 기초 이익이염에다가 올해 단계손익을 더하면 그게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 뭐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이죠. 여기는 상품 매매업이에요. 상품 매매업.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어요? 서비스 기업. 서비스 기업은 뭐냐? 몸으로 해주는 몸으로. 우리 학원도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죠? 강사인 제가 몸으로 지금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죠? 강의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 상품 매매. 얘는 뭐냐? 도소매 기업. 도소매 기업은 뭡니까? 물건을 사다 파는 거. 물건 사다 파는 거. 그죠? 이번 달 이제 말부터 할 게 뭐냐? 원가 관리 얘기. 원가 관리 얘기는 뭐냐? 제조기업.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든다. 여기는 사다 판다. 읽어보죠.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은 제3장이 이제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줄. 서비스 기업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미쳐보세요. 매입 및 매출 활동이 추가된다. 그 다음 별표 쳐보세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 계정이 등장해. 처음이죠. 처음. 매출 원가. 새로운 말이죠. 매출 원가. 그럼 먼저 1번 상품 매매업과 서비스업은 배웠고요. 자, 2번이죠. 제2절 매출 원가 별표 치세요. 매출 원가. 그리고 거기다 좀 써보세요. 뭐라 쓰냐?
CGS라고 써보세요. CGS가 0인데 이게 0호라면 이런 말입니다. Cost of goods sold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 굿이란 말이 이제 상품인데 이게 sold란 말이 팔렸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팔린 물건의 원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매출 원가라고 해요. 매출은 팔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팔린 물건의 원가다. 그래서 얘를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를 아셔야겠습니다. 자, 내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럼 물건을 구매할 때 지출이 발생해요. 그럼 얘는 과연 비용인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때 X인데 물건을 판매하면 이때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회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수익과 비용은 대응돼야 돼요. 대응이란 말은 같은 회계 연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익을 인식한 연도에 비용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비용은 이때 잡혀야 돼요. 그럼 물건을 사왔을 땐 비용을 잡으면 안 되니까 100원짜리 샀으면 현금 100 그리고 이 100원만큼을 상품이라고 쓰셔야 돼요. 얘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팔려날 때 수익을 인식하면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 비용 분계가 뭐냐? 상품이 없어지면서 뭐라고 써야 돼요? CGS.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근데 판사하기 힘들어가지고 CGS라고 영어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 이게 수익 비용 돼요. 이 논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 자산을 사오잖아요. 마트에서 물건을 막 사와요. 그리고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옵니다.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용을 이연시키란 말이에요. 이연이란 말은 뒤를 미루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미루란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있어야 된다. 수익과 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있어야 된다. 그게 회계의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잡으면 안 되니까 돈은 지출을 했는데 그럼 뭘 잡아야 돼? 자산이죠. 이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 이런 말 씁니다.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거를 재고자산, 이런 말을 써요. 재고자산.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 매출원가죠. 거기다 이걸 써놓으시고 매출원가가 뭐라고요? 판매된 물건의 구입원가, 사온 가격. 판매된 물건의 판매 가격을 뭐라 불러요? 매출. 그걸 매출이라고 합니다. 매출. 그럼 읽어보죠. 제일 밑에. 상품 매매업의 회계순환 과정 공부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밑줄 쳐보세요. 매출원가란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다. 그죠?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다. 판매된 상품의 구입원가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단기 중에 판매된 총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매출 총이익이 산출된다. 그럼 오른쪽 봐보세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매출액이 있어요. 판매된 상품의 판매 가격이다.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구입 가격이죠. 그 차이가 뭐가 되냐? 매출 총이익 된다. 매출 총이익. 그럼 기초재고가 없는 경우만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보죠. 자, 그 기초재고 없는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회계는 아무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를 한 지 며칠이 안 됐잖아요, 지금. 실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든 거예요, 처음에. 자, 같이 한번 보죠.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3사의 거래 내역인데 두 번째 좀 미쳐보세요. 자동차의 대당 구입가격은 2,000원이고 판매가격은 3,000원이면 2,0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판다.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1,000원 남죠. 하나 팔면 1,000원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황 1번을 봐보세요. 상황 1번. 구입이 몇 대예요? 5대.
몇 대 팔았어요? 5대. 이렇게. 그러면 5대를 사서 5대를 다 팔았죠? 하나 팔면 3,000원씩.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5,000원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5대 곱하기 1,000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판매에 보면 15,000원 있잖아요. 그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써보세요. 5대 곱하기 3,000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있죠? 10,000원. 거기다 써보세요. 5대 곱하기 2,000원이에요. 5대 곱하기 2,000원. 그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뜰 때 시험 문제는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대 팔았나? 5대. 사온 가격은 얼마? 2,000원. 판매 가격은 3,000원. 하나 팔면 1,000원씩 남죠? 1,000원씩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상황 2번을 보겠습니다. 4대 사다가 3대 팔았어요? 몇 대 팔았어요? 3대. 매출원가는 6,000원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3대 곱하기 2,000원이죠. 3대 곱하기 2,000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3,000원에서 써보세요. 3대 곱하기 1,000원이죠. 3대 곱하기 1,000원. 자, 상황 3번을 보겠습니다. 3대 사다가 2대 팔았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뭐예요? 2대 거 써놓으세요. 그 4,000원에다가 2 곱하기 2,000원이죠. 2 곱하기 2,000원이다. 자, 기말자금은 뭐냐?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죠? 한 대 남아있죠. 2,000원짜리 한 대. 2,000원. 아시겠죠? 자, 그럼 제일 밑에 분계만 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 상황 1번 분계를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 10,000원 주고 5대를 사왔잖아요. 상품 10,000원. 거기다 써보세요. 비용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왜 자산이 돼야 돼요? 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안 팔렸잖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는 회사가 미래 경제적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걸 팔면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얘는 자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성이. 그래서 거기다가 상품이라고 쓰고요. 물건을 판매할 때입니다. 돈이 15,000원이에요. 매출이 15,000원이죠. 그 다음 분기가 중요해요. 상품이 없어집니다.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이 되고 그 비용의 이름이 뭐예요? 매출원가. 그 비용의 이름이 매출원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분계 하나를 좀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분계 쓰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결론적으로 안 된다. 왜 안 돼? 그럼 왜 안 되냐? 자, 우리의 목표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건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이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책처럼 분개하셔야 돼요. 14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거를 총액법이라고 해요. 총액이라는 얘기는 수익 총액, 비용 총액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이익만 나타내지 말고. 자, 이번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토지였어.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해요. 순액, 이익만 나타내. 순액.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재고자산이에요. 주된 영업활동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를 보여주라. 중요해요, 이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를 보여주라면 주된 영업활동일 때는. 그렇지 않잖아, 얘는. 나는 땅 파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난 자동차 파는 사람이에요.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팔았다면 이렇게 써요. 자, 그게 14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논리가 있어야 돼. 이 회계에 대한 논리.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자꾸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자, 144페이지. 자, 거기 상황 2번 있죠? 상황 2번. 물건을 사올 때는 상품, 재고자산 처리하고요. 물건을 판매할 때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죠. 거기 보면 상품이 대변이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차변에 8,000만큼 있었는데 6,000 없어졌으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2,000만큼. 그게 바로 기말 상품이 돼요. 그게 바로 기말 상품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 봐보세요. 145페이지. 정가운데 밑에 T 계정. 상품 계정 있죠? 상품 계정. 전기월이 기초고요. 단기 매입합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는 판매가 됐어요. 남아있는 게 차기월 되는 거죠?
기초기말이 기초기말. 증가 감소, 상품 계정.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왼쪽 1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황 2번을 마저 보죠. 상품을 8,000원 사오고 6,000원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은 얼마 남아있어요? 2,000원. 그게 기말 재고가 되고요. 팔린 거 6,000원은 뭘로 비용 처리돼야 돼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쉰 다음에는 그 2번, 144페이지 2번부터 할 겁니다. 그거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들 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